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동식입니다. 이번 세션은 로그 회귀 테스트를 주제로 우리가 매일 쌓는 데이터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에도 수많은 로그가 실시간으로 날아가고 그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그는 콘솔 로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의 클릭 로그나 지면의 뷰 로그, 노출을 담당하는 어떤 특정 UI의 노출 로그가 있을 거예요. 노출을 제가 임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로그를 모으면 사용자의 동선과 또 사용자가 어떤 화면을 더 좋아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매출 상승을 위해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다루는 로직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데 단위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통합 테스트도 하고, E2U 테스트도 하고, QA 검수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로그는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진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웃으시네요. 네. 저는 이 세션은 오늘 소설처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설의 기본적인 5단계 구성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그런데 어디까지가 전개이고 위기인지는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개입니다. 이런 소설은 없으니까요. 네, 오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판타지 무협 같은 웹소설이에요. 최근 몇 년간의 독보적인 트렌드는 단연코 회귀입니다. 회귀. 주인공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억울하게 죽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다짐하면 꼭 살아나더라고요. 과거로 회귀한 주인공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했던 실수를 마주하면서 인생을 수정해 나갑니다. 저도 제가 약 1년 전에 저도 모르게 실수했던 코드를 마주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수정 배포한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며 로그 회귀 테스트를 짰던 현실 코딩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민의 장보기 쇼핑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요. 배민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마트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장을 보고 쇼핑할 수 있는 편의점 마트 등등 저희가 가게라고 부르는 수많은 브랜드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가게 홈에는요, 상품의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구매한 상품을 보여주는 연관 상품 추천 기능이라는 것도 도입됐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연관 상품 추천이 이렇게 딱 뜨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로직을 다 구현을 했고 그 후에 로그 데이터를 쌓는 로깅 로직도 구현을 했어요. 클릭 로그와 추천 상품 노출 로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로고 서버로 API를 날렸겠죠. 그리고 이 로고 데이터를 통해서 상품 추천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 개발한 후에 베타 서버에서 제가 직접 당연히 테스트했고요. PM을 통해서 검수도 했고요. 분명히 그렇게 다 검수하고 운영 배포를 나갔어요. 운영 배포 나간 후에도 로고가 잘 쌓인지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배포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갈 즈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로고가 쌓이지 않는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코드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만들 때는 잘 되었고요. 제 컴퓨터에선 잘 돼요를 시전하고 싶었는데 진짜 테스트 해보니까 로고 API가 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협업한 PM분이 그 과제 수행 보고서를 쓰려고 이제 로고 데이터를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안 쌓이고 있던 거죠. 제가 이거 메신저를 보는데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무섭다. 이거 실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매출 상승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는데 결과 분석이 어려울 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장보기 쇼핑의 가게 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을 클릭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경우에 연관 상품을 보여주는 걸 개발했죠. 그리고 상품 추천 알고리즘 트래킹을 위해서 임프레션 로그, 즉 노출 로그를 쌓는 걸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배민에 입점한 그 가게에 그 상품 탐색 향상을 위해서 탭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는 형태로 하는 과제를 배포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PM분께서 두 과제를 함께 묶어서 과제 수행 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12월 13일부터 로그가 쌓이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디버깅 해보니까 핫픽스 때 잘못 수정된 로깅 로직을 발견을 했고, 이 누락된 로깅 로직을 다시 배포를 했죠. PM부는 원래 약 한 달 동안의 그 데이터로 성과 분석을 하려고 했지만 24일간의 데이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로그 누락으로 인해서 과제 성과 측정에 기반이 되어야 할 데이터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로깅 로직이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받고 있지 못하구나. 기능이 새로 추가되면 당연히 검증을 하고 로고가 잘 쌓인지도 검증을 하겠죠. 그리고 성과 분석을 할 때 한 차례 더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케이스처럼 핫픽스 할 때 그 의도치 않은 그 로깅 로직에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죠. 그래서 기능 검증하고 그대로 배포해 버렸는데 이걸 잡아낼 프로세스가 없었다. 이게 정말 뼈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상의 사례를 한번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봐 드릴게요. 잘못된 로깅이 몇 년 뒤에 발견된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왜 웃으세요? 옛날에 페이지 뷰 카운트를 쌓는 로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깅 로직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지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고 뷰 카운트가 2배가 된 채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거 호러물 아니에요? 때마침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때라서 이 페이지 뷰 카운트가 갑자기 올라간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비스가 성장하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세월이 흘러서 담당자가 몇 번 바뀌었고요.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담당자가 수정을 하겠다고 PM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코드는 수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로깅 로직 오류를 수정하면 이 정상화되면 이 페이지 뷰 카운트가 2배에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 외부로 발표되는 성과 지표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될 거고요. 사업적으로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가상이지만 이런 이야기와 같은 문제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할 때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분석할 데이터를 쌓는 것부터 문제없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뭐 가군, 나군, 다군, 마식군처럼 뭐 A가 좋아, B가 좋아 실험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은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로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겠죠. 로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 실험 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요. 작게는 과제의 성과 판단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크게 보면 비즈니스 차원의 의사결정 근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중요하지만 로그 데이터를 쌓는 로깅 로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게 들여다보고 챙겨주세요. 저는 로그 회귀 테스트를 짜면서 챙겼어요. 보통 비즈니스 분석을 위한 이런 로깅은 프로젝트 구축할 때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후 코드 변경이 있더라도 로깅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배포 절차에서 검증을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수년 동안 쌓인 로깅 로직을 배포할 때마다 사람이 직접 검증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로깅 숫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드 변경으로 인해서 로깅이 누락되거나 뭐 의도치 않은 잘못된 변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인지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잘못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로깅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분석을 어렵게 합니다. 의사결정도 당연히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그 회귀 테스트가 필요하고 자동화 테스트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로그 회귀 테스트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주요 코드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요약하면 로그를 보내보고 그 결과를 기억해서 비교한다. 이게 다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시면 일반적인 UI 컴포넌트 테스팅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먼저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고요.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트리거 하고요. 인터섹션 옵저버를 통해서 노출 이벤트도 트리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깅 로직이 어딘가에서 실행이 될 거고 로고 서버로 API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MSW를 사용을 해서 이 로그 API를 모킹합니다. 테스트를 돌릴 때는 실제로 로그 데이터를 쌓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킹한 API를 통해서 로그 데이터를 보낸 페이로드를 찾는데요. API를 보낸 로그 데이터를 제가 로그 페이로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로그 페이로드를 스냅샷 검증하는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페이로드를 찾는 그 방식에 모듈 모킹과 API 모킹 중에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였어요. 모듈 모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그 API를 호출하는 단일 함수를 만들어서 그 모듈을 모킹하는 방식이겠죠. 제스트나 비테스트에서 지원하는 모듈 모킹 기능을 사용해서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로그 페이로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채택한 것은 API 모킹 방식이에요. 이유는 로깅을 호출하는 코드와 그 API를 호출하는 그 모듈 사이의 코드가 되게 멀기 때문이죠. 코드의 중간 흐름에서 특정 모듈을 모킹하는 것보다는 간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 테스트 러너를 시작할 때 MSW 그 모킹 로직을 코드의 흐름과 상관없이 환경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짜보니까 그 API 호출하는 모듈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변경에 강한 방식이라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스냅샷 방식으로 검증을 했다는 건데요. 스냅샷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떤 흐름을 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냅샷 방식의 고유한 특징인데, 먼저 최초에 로그가 잘 쌓이고 있으면 검수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정상 동작이 확인이 되면 로그 회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로그 페이로드를 생성해서 스냅샷으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CI에서 PR이 올라올 때마다 테스트가 돌게 될 거고, 로그 회귀 테스트가 수행이 될 거고, 로그 페이로드와 스냅샷을 비교해서 형상이 다르면 테스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버깅할 기회를 배포하기 전에 얻게 되겠죠. 결국 버그는 수정이 될 거고, 이 로깅 로직은 문제없이 돌아감을 검증받게 됩니다. 우리의 외로웠던 로깅 로직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CI 잡으로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테스트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냅샷 방식의 다른 장점으로는 테스트 코드의 간소화가 있어요. 화면 오른쪽 코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익스펙트를 보시면요, 만약에 스냅샷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 코드에서 로그 페이로드의 형상이 어떠했는지 일일이 그 수많은 프로퍼티들을 나열을 하고 객체를 비교하는 코드를 짜야 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적다면 이 방식도 할만하겠죠. 근데 수백 개가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코드 유지 보수에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익스펙트를 보시면요, 로그 페이로드에 투매치 스냅샷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결하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첫 번째 실행에는 스냅샷이 없기 때문에 생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실행부터 스냅샷 형상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코드에서 로그 페이로드의 형상을 모두 알아야 했던 아까 첫 번째 방식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 코드부터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코드 레벨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자, 테스트 함수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테스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있죠. 그리고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클릭 이벤트를 트리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스냅샷을 검증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심플 어설트라고 이름 지었어요. 숫자 파라미터는 인덱스를 의미하는데 한 컴포넌트에서 발생시키는 로그가 여러 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번째로 발생한 로그 API 호출인지 지정을 해서 스냅샷 검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로그 회귀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함수 코드가 대체로 이 정도로 간결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뭐 조합된 컴포넌트의 복잡성이나 여러 가지 모킹으로 인해서 그런 코드는 커질 수가 있지만 로직 분리를 잘 해두시면 테스트 함수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간결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심플 어설트 함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로그 API가 호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 MSW로 로그 API를 모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PI가 호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getAnsLogPayload 함수로 n번째로 불린 API 페이로드를 가져와서 투매치 스냅샷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자, get ans 로그 페이로드고요. 코드에서 주석을 보시면 비테스트의 함수 모킹 기능을 활용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가져오고요. 리퀘스트의 form 데이터 함수를 불러서 API 호출에서 실어 보냈던 페이로드를 추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테스트 코드에서부터 컴포넌트 렌더링하고 이벤트 트리거하고 API 호출해서 페이로드를 스냅샷 테스트하는 것까지 이렇게 회귀 테스트가 수행이 쫙 되게 됩니다. 이제는 스냅샷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의 실수는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시는 스냅샷은 비테스트의 그 스냅샷 파일의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매우 일부분을 표시한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스냅샷 방식이 아니었다면 저 큰 객체를 일일이 타이핑해 나가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던지 로그 회귀 테스트의 효과도 바로 경험했는데요. 저희 팀 용영님께서 주신 그 코드 리뷰 코멘트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사망 연산자를 이제 리팩터링한 코드인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프리브 스크린이라는 변수의 그 조건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코드는 로깅 로직이라서 QA 기능 검증에서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만약에 배포가 그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로그 데이터를 쌓고 있었을지, 그 데이터를 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아챘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로 회귀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로그 회귀 테스트가 있었죠. PR이 올라가자마자 테스트가 돌았고 스냅샷 테스트에서 실패를 바로 해버렸죠. 왜 실패했지?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수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제일 위에 코멘트를 보시면 로그 회귀 테스트가 없었으면 이거 못 고칠 뻔했네요 이렇게 나오셨죠. 제가 이 코드 리뷰 코멘트 보다가 이 짜릿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회귀를 좋아하는 남자 그게 접니다. 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남자 그것도 저죠. 네, 첫 술 뭐 많이 먹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코딩만사 다 그렇듯이 한 방에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클릭 로그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뷰 로그나 노출, 임프레션 로그에 문제가 있었어요. 화면 오른쪽에서 베타 앱에서 그 테스트하던 동료가 제보한 내용인데요. 읽어드리면 인터섹션 옵저버가 호출되는 순서가 항상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테스트가 대체로 통과하나 내일 다시 돌려보면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아뿔싸였습니다. 여러 개의 페이로드를 검증할 수 있게 인덱스를 열어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면에서처럼 이래 인덱스로 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0번째였던 로그 API가 어떤 이유로 빠져버리면 첫 번째였던 게 0번째가 되면서 인덱스가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 코드 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스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또 테스트 컴포넌트가 여러 개의 조합된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경우에 컴포넌트의 렌더링 순서, 유즈 이펙트의 실행 순서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임프레션이 어떤 순서로 호출될지 알 수도 없고요. 사실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죠. 네.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페이로드를 찾을 때 API 호출을 인덱스로 찾았는데 컴포넌트의 구성 변경, 유즈 이펙트의 실행 변경, API의 성공 실패 지연 등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게 될 때는 인덱스가 안 맞아서 테스트가 실패한다. 그래서 테스트가 언제 깨질지 몰라 테스트 신뢰도가 없었다.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을까요? 네, 순서에 기반한 인덱스를 버리고 로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사용해서 로그의 페이로드를 찾도록 개선했어요. 이렇게 조합된 컴포넌트에서 특히 보면 뷰 로그, 임프레션 로그, 클릭 로그가 복잡하게 사용되어서 API 호출 순서가 보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로그 아이디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유일한 페이로드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에서 코드의 비교점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왼쪽에 심플 어설트라는 그 함수가 인덱스를 29 이렇게 받고 있죠. 이 문제를 오른쪽에 변경된 코드에서 expect log id라는 함수로 변경을 하고 유니크한 아이디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실 처음에 인덱스 기반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 시스템에서 유니크성이 여러 정보를 조합해야만 했기 때문에 좀 코드상으로 번거롭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명시적으로 이런 유니크한 아이디를 하나 추가해서 개선하게 되었어요. 이 변경된 함수를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심플 어설트라고 인덱스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고, expect 로그 id는 유니크한 로그 id를 기반으로 페이로드를 찾도록 변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ind payload by log id 내부를 보시면요, 네, 호출한 그 API들을 순회하면서 로그 아이디와 매칭이 되는 페이로드만 리턴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컴포넌트 렌더링 순서, 이런 여러 경합 요인들로 인해서 API 그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문제 없게끔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문제를 계산하고 CI에서 로그 회귀 테스트가 자동화되어서 수행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아주 뿌듯했어요. 만약에 로깅 로직에 문제가 생겼다면 테스트가 실패를 해서 코드 머지 전에 알아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제가 한때 읽던 무협소설인데요, 읽다가 주인공이 죽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이 반복하는 회귀를 한 30번쯤 하는 것을 보고 중도하차했어요. 여러분의 프로덕트 개발에서도 과거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무한 회귀 수정하시면서 고통받고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진짜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신 로그 회귀 테스트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민의 장보기 쇼핑 웹에서 로그 회귀 테스트를 자동화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지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장보기 쇼핑 웹에서 구현된 그 로그 수집 전체 개수가 329개예요. 그 중에 285개, 86.6%를 로그 회귀 테스트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깅 로직을 매 배포마다 사람이 검증하지 않고 자동화 테스트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리소스 절감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예상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TC, 테스트 케이스 한 개를 사람이 검수하는데 3분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이 테스트했을 때는 전체 테스트 수행 시간이 3분 곱하기 329개니까 987분이 걸렸을 거예요. 자동화 테스트의 경우에는 285개를 구현했으니까 3분을 곱하면 855분을 빼면 되고, 그래서 약 14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매 배포마다 이 로그 검증을 사람이 직접 해야 했었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절약한 셈이 되겠죠. 저희의 경우는 이 로그 회귀 테스트를 구축하다 보니까 테스트 커버리지도 덩달아 약 80%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잘 나가는 웹소설에는 보통 에필로그가 있어요. 저에게도 귀한 에필로그인데요, 로그 회귀 테스트를 대신 짜주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귀한 이야기다, 큰 감동받았고요, 정말 일하는 보람이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회귀하는 건 아니고요, 요약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로그 데이터를 쌓는 로깅 로직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스냅샷 테스트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여러 이유로 로그 API는 순서 제어가 안 되니까 로그 ID 기반으로 검증하시면 좋고요, 파이프라인에 추가해서 자동으로 테스트가 돌면 로깅 로직의 사이드 이펙트를 배포 전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회귀 테스트를 짜는데 첫 발걸음을 도와주신 주역인데요, 팀워크이죠. 이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수백 개의 테스트 개수를 보고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태윤님, 은현님, 재용님, 주함님, 창진님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팀 별명이 컴오프 팀인데요, 이름이 스머프랑 비슷하죠. 그래서 팀 내 파트 별명도 스머프 캐릭터를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제하면서 잊지 않고 로그 회귀 테스트를 추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 우리 팀의 강태공 파트, 주책이 파트, 투더리 파트 감사드리고요.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가가멜 팀장 희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